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6일 월요일입니다. 11월 달 들어서 완전히 장세가 달라지죠. 그리고 그 휴일 전격적으로 공매도 중단, 그죠? 이슈가 뜨면서 오늘은 그지 폭발적이죠. 폭락이 아닌, 그죠? 폭등을 해서 사이드카가 발동된다. 상상도 못했죠. 휴일 동안이라 여러 가지 언론 뉴스를 보면요. 어떤 공매도에 대한 어떤 스톱보다는 그 공매도를 스톱했을 때 외국인들이 떠난다, 문제가 있다, 막 이런 식의 기사가 훨씬 많았어요. 그죠? 멍멍이 소리죠. 우리가요, 어떤 일이, 사건이 뭔가가 발생됐을 때 휘둘리면 안 돼요. 그래서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스스로가 뭐가 선인지, 뭐가 거짓인지 구별을 해야죠. 그래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을 하면서 뭐 이렇다 저렇다 공매도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개인들 잘못이에요. 본인 스스로 탓을 해야 돼요.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아는 것도 없이, 그죠? 돈 벌어보겠다고 뛰어든 제자잖아요. 똑같은 거죠. 고스톱을 치도요, 룰을 알아야죠. 룰도 모르고 고스톱을 친다? 어떻게 하면 내가 피박을 쓰는지,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3점 점수가 나는지, 최소한 룰을 알아야죠. 근데 주식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룰도 몰라요. 그죠? 무턱대고 그냥 주식 사나면 다 돈 버는 줄 알고 그것도 부족했어. 신용 미수, 그죠? 겁도 없이 써서 망하는 거죠. 오늘 폭등했죠? 폭등했지만, 그죠? 한편에서는 지난 금요일까지 수많은 개미들이 죽었어요. 그죠? 그 수많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안고 살아남은 자들이 갈라먹는 게임, 그게 주식이에요. 역사는 항상 반복되고, 물론 이번뿐 아니거든요. 그전에도, 그죠? 이런 비슷한 말씀 많이 드렸죠. 저는 그래요. 어떤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30몇 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지켜는 봤어요. 누가 사기를 치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안다는 거죠. 왜? 30몇 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언론이 찌라시가 정권가에서 뭔 이야기를 하고 속여도 과거를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실이다, 이거는 거짓이다. 그 정도는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누가 뭐래도 첫째는요, 신용이에요, 신용. 신용. 오늘 보니까 16조죠, 16조대. 처참하죠. 많을 때는 27조. 그리고 2차 전지 붐이 일어났을 때 21조까지 늘었죠. 17조에서 21조 때까지. 4조가 소멸됐죠. 그리고 지금 영풍재지다 뭐다 해서 16조 때까지 와 있어요. 처참하죠? 4조 몇천억이 털려갔어요. 그 돈, 개미들 한산하면 몇 명이 될까요? 내가 아니니까. 그죠? 내가 아니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봐요. 내가 신용을 썼나, 미술을 썼나, 공부를 했나, 어떻게 했나, 2차 전지를 샀나. 왜 내가 살아남은지를 생각을 해보는 것도요, 중요한 공부거든요. 오늘 우리가 폭등했다. 봐, 공매도 스톱하니까 무조건 폭등하잖아. 이런 단편적인 논리로 시장을 바라보면요, 똑같이 또 당해요. 발전이 없어요. 모르면 주식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모르면 안 해야죠. 알 때까지. 알고 나면 하는 거죠. 아니면, 그죠? 뭐 한 100만 원? 이 돈 없어도 좋다. 그 정도 금액으로 뭐 한 주씩 사면서 공부를 하든지,
깨우쳐야죠. 이해를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항상 남을 원망하죠. 공매도를 원망하고 전쟁을 원망하고 외인을 원망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요. 똑같은 결과 나요. 제 주변에도 그죠? 2차 전지 신용 미수 쳐서 거지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오늘 합병 걸려가 죽으려 하더라고요. 왜? 금요일 날 다 털었는데. 털은 게 아니죠. 반대 매매 당했죠. 그런데 오늘 상가 갔어요. 하루만 더 버텼으면 내가 살아남았을 건데. 그러면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때 돈 좀 빌려달라 할 때 빌려줬으면 오늘 상한가 가서 회복했을 건데 또 남을 원망해요. 그게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이번 사태를 보면서요. 지금 이제 살아났죠. 장이 어렵고 힘들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해봐야 오히려 성질만 돋구는 이야기밖에 안 되겠죠. 지금 11월 달 들어서면서 장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죠? 최소한, 그죠? 최소한 내년 총선까지는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나는 무엇을 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생각을 해볼 그런 시간을 한 번씩 가져보시라.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일단은요, 언론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요, 의외로 공매도를 하면 외인들이 다 떠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요, 그냥 강아지 소리 맞아요. 왜? 누가 그런 걸 만들겠어요? 이익단체. 그 이익단체가 누구죠?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사고팔고 해야 돈을 버는 그런 집단들이 만들어내는 소리거든요. 개인적으로요, 주식을 이래 30년 넘게 하면서 오늘 이복현, 그죠? 금융감독위원장. 진짜 박수 치고 싶어요. 대단한 결단이거든요. 이게 쉽게 못해요. 모두가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거를 아무도 잘못됐다 말을 안 해요. 패단이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야, 네가 금융감독위원장이지. 네가 뭐라고? 원래 이래. 이 바닥 원래 이래. 조금 있다 그냥 적당히 해먹다가 나가. 뭐 자꾸 잡음을 만들어? 그게 이 바닥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금융감독위원장이 그랬어요. 자본시장법 제80조, 180조에 의해서 공매도란 것은 적정 가격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해준다. 그런데 내가 직접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천신이 불법이더라. 위법이더라. 불법, 위법이 당연한 것처럼 갈래처럼 자리를 잡았다. 이거를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수많은 개인들의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스톱했다. 그럼 언론에서 뭐라 이야기하죠? 야, 선거용 아니야? 내년 4월달 선거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런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공매도를 스톱시키는 거는 대통령도 정부도 여야 합의도 아무도 필요 없어요. 공매도 스톱은요, 오로지 금융위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이복현 이분이 자기 고유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죠? 그거를 색안경 끼고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태클을 걸죠. 글쎄요. 이 시장이 워낙 크니까 뭐 로비스트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 나중에 이분을 그죠? 삭툭 자른다든지 그런 일을 벌일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상상을 하나? 글쎄요. 만일 이분이 이렇게 어떻게 된다 하면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저는 떠들 것 같아요. 진실은 이런 거다. 우리가, 그죠? 공매도의 폐단을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아무도 우리 소리를 안 들어줬죠. 근데 그것을 실행해 준 사람을 우리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죠? 동학 운동 하듯이 나서야 될 때는 나서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권리, 우리의 돈을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한번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보면요. 지금 현재 보면 공매도, 그죠? 공매도를 스톱했죠. 스톱했다는 건 뭐죠? 외인들 입장에서는요. 현 제도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공매도 한 거를 바로 갚을 필요는 없어요. 왜? 기간도 없어. 1년, 2년, 3년 언젠가는 뭐 떨어지겠지 하고 기다릴 수도 있어요. 있는데 오늘 외인들은 전격적으로 매수를 했죠. 외인들 다 떠난다고. 근데 외인들이 다 사들였죠. 물론요. 이것은 단발로 봐야 돼요. 단편적인 이벤트라. 외인들이요. 코스피에서 오늘 한 7천억 샀어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한 4,600억을 매수를 했어요. 1조 넘게. 그러면 얘네들이 진 거냐? 손해냐? 아니거든요. 금융기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쨌어요? 선물도 샀어요. 선물 상승 배팅 치놓고 코스피 코스닥에서 2차전지 대거 사들이고 물론 공매도 많이 친 종목 뭐 호텔 신라나 이런 것도 포함되죠. 공매도 상위권 종목들 대거 사들여가지고 쇼커버링 하고 그 대신 손해냐? 선물에 급등시켜 놓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은 왜 팔았죠? 개인들 오늘 코스피에서 한 9천억대 넘게 팔고 코스닥에서 한 5천억대 팔았어요. 기간은 코스피에서 한 2천억 매수, 코스닥에서 매도. 결국은요, 오늘의 폭등작은 외인들이 폭등시킨 건 맞아요. 그리고 공매도 쇼커버링 한다고 폭등시킨 건 맞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뭐죠? 그러니까 외인들이 끝없이 사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죠? 공매도가 청산을 하고 나면 이제 스톱이죠. 스톱이면 그때부터 주식은 주식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매도 없다고 무조건 오른다? 그것도 착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공매도는요,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실제는 선물, 옵션, 이게 오리지널이죠. 그죠? 공매도 저거 스톱하면 외인들이 다 떠난다?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그죠? 말도 안 되는, 이거는 그냥 개인들을 얼마나 무식하게 생각했으면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리 치부하시면 돼요. 외인들이라고요. 모든 외인들이 공매도를 한다? 아니거든요. 그 말은요, 주식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작전을 한다? 그거 똑같은 소리죠. 공매도는요, 실제 따지고 보면 어떤 헤지펀드. 그러니까 어찌 금융시장에서 일종의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에요. 대표적인 거. 그죠?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 이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라는 건요, 헤지펀드 중에서도 유명해요. 영국도 초토화시키고 일본도 초토화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헤지펀드예요. 이 헤지펀드의 전유물이 공매도거든요. 겁도 안 내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제재를 가한다, 뭐 벌금을 매긴다, 찾아낼 방법도 없다 했잖아요. 찾아낼 시스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얘네들이 뭐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불법 공매도 적발 1,000억 벌어가지고 한 2억 3억 벌금 내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죠? 공매도 헤지펀드 나가려면 나가라, 떠나려면 떠가라, 아무 문제 없어요. 외인들이 다 나간다. 한 1%, 2%도 안 나갈걸요. 대부분의 외인들은요, 우리나라 같이 순수한 자금도 많아요. 아니요, 대부분이라 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연기금처럼요, 각종 뭐 공무원 연기금, 뭐 군인 연기금 하듯이 외국계 많은 투자 기관들도 연기금을 운영하는 단체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요, 사고 팔고 안 해요. 10년, 20년 계속 홀딩하면서 배당만 받는 거예요. 배당 수익으로 충분하다. 이런 투자, 이런 단체도 넘쳐나요. 헤지펀드란 건요, 아주 일부예요. 일부. 근데 그 헤지펀드들이 우리나라에서 왜 설치고 노느냐?
관련 종사자들이 멍청하거든요. 바보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냥 갖고 어르고 날고 갖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콩고물 좀 떼주죠. 누구한테? 정권사한테. 정권사 수입료. 이번에 공매도 스톱해가지고 내년 6월 달까지니까 한번 지켜보세요. 얘네들 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공매도가 걔네들 수입의 일부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0%, 60% 이상 될걸요. 지금 현재 어때요? 걔네들이 싫든 좋든 뭐 개인들을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시장을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신용 대부분 다 스톱시켰죠. 미수 스톱시켰죠. 왜? 키움이 돈 빌려줬다가 다 떼이고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와, 지금 신용 미수 했다가는 원금 다 떼이겠다. 이자 몇 푼 받으려다가 원금 떼이겠다. 그러니까 다 스톱시킨 거예요. 그것이 지금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개인들의 불치병을 걔네들이 이득을 위해서 스톱을 하니까 지금 신용 줄어들죠. 없다는 이야기예요. 미수 점점 차단시켜요. 그러면 급매물이 사라져요. 거기다가 공매도도 스톱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최소한요.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은 하나하나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주식이 다 오르냐? 그건 아니죠. 그죠? 이제 순수한 주식시장 본래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죠? 공매도 요거 없애면 외인들이 다 떠난다? 왜 떠나요? 내가 이 종목이 삼성전자가 하락할 것 같아 하면, 그죠? 개별 종목, 뭐 옵션도 행사할 수 있고, 선물로도 행사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해지 수단은 존재해요. 공매도 하나 없다고? 그거는 사기꾼들이 써먹는 사기 수법이죠. 그 사기를 더 이상 못 치게 하니까 난리를 지은 거. 그거는요, 정권사에서 저거들이 주 수입원이 없어져서 그래요. 예전에는요, 한 20년 전에 이럴 때는요, 주식시장에 가잖아요. 거기는 지금 같지 않죠. 그러니까 한 번씩 영화에 보면 나오는 객장 전광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종목이 나요. 종목이 나오는데 오전이 딱 장이 끝나면요. 그때는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풀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오전 장이 딱 끝나면 점심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주식이 안 열려요. 그러면요. 그 정권사 지점장이 나와서 사람들이 쭉 있으면 앞에 나와서 콘서트를 하듯이 설명을 해줘요. 지금 시장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오늘의 주도주는 이렇다. 그리고 내 생각은 이렇다. 지금은 어떤 종목, 어떤 테마군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이 악재는 단발이다. 아니면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똑똑해야 되죠. 그만큼요. 옛날에 주식을 하는 초창기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어요. 물론 사기꾼도 있긴 있었죠. 그렇지만 적어도 주식하는 사람들이 객장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 지점장급이나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한 수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우리 유명 스타 만나듯이 만나보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갔어요. 물어보면 어떤 종목 하나 같이 달라 오르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주식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종목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 어떤 테마군이 유망한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걸 질문하고 설명을 해줘요. 존경의 대상이었죠. 지금 주식시장 정권가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내가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 경험 있는 사람들은 샀을 펀드고 어디고 다 떠나고 없어. 물론 100%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잘못됐죠. 지금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사는 어떻게 해요? 본연의 자기네들의 기관이라는 임무는 저버리고 스스로가 자기 손발 다 잘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개인들한테 신용 미수, 돈놀이 하는 거. 그리고 신규 종목 상장했을 때 IPO 주관사 돼가지고 이자놀이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외인들한테 공매도 삥 받아먹는 거.
그게 주수익은요. 그 능력밖에 없어. 주식 실력 대결하면요. 개인들만도 못해요. 그게 지금 얘네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정 능력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공매도 차단한다니까 주수익원의 50%가 줄어들고 하니까 순기능이 어짜고 저짜고 멍멍이 소리를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런 일 절대 없어요. 과거에도요. 수없이 반복되고 별별 일이 다 있었지만 공매도 이 헤지펀드는 전 세계를 헤집고 돌아다니는 이 집단은 얼마 안 된다. MSCI 선진국 지수 그 가입해서 뭐 할 건데요? 뭐가 좋은데? 뭐가 좋아져요? 그거 가입해봐야 그죠?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막 투자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노름판 탁 커질 뿐이에요. 점 100짜리 고스톱 치다가 점 300짜리, 500짜리로 판만 커지는 거죠. 그거 말고는 별거 없어요. 그러면 지금 선진국 지수 편입 안 되면 뭐 난리 나나요? 끝장나나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안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죠?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휘둘린다는 건요. 우리 스스로가 정보라고 생각하는 게 누군가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죠. 어쨌거나요. 지금은 이렇든 저렇든 그게 정치 목적이든 총선 목적이든 아니면 이복현, 이 금감위원장의 결단이든 파는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즐기면 되죠. 오늘 에코프로 상각하는데 내 거는 안 올랐어요. 내 거는 재미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시장 논리인데. 시장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공매도를 스톱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공매도 1위부터 10위까지 그냥 몰빵 들어가는 거예요. 가면 전고점 돌파할까요? 영원히 오를까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외국인들 공매도 쇼커버링 끝나면 그냥 수급이 무너지는 거죠. 그때 본연의 모습. 그렇다고 100%다 공매도 지금까지 친한 거 100%다 들어오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현재까지는 공매도 상한 기간이 없어요. 언젠가는 갚아야만 된다. 그거라는 거죠. 진짜 급한 돈 한머니 일부 내일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언제나 주식은요. 순수하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을 버는 기업을 투자할 것인지 적자나는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지 계산이라는 걸 해보는 거예요. 미래 비전이 있는지 돈을 잘 보고 미래 성장이 쭉 이어질 것 같고 그런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죠. 개인들은. 그러니까 불나방처럼 막 덤비드는 거죠. 내일도 급등하겠죠. 왜? 오늘 못 산 개인들이 확 덤비드니까. 가면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결국은 또 망해요. 가면 오늘, 그죠? 에코프로보테가 2차 전지들 막 올랐는데, 가면 개인들이 막 환호하고 즐겁고 막 돈 많이 벌었을까요? 시장이 그래 호락호락 할까요? 저번 주 한 주를 보면요. 개인들이 돈이 제일 많이 흘러간 곳이 2차 전지 인버스. 인버스 뭐죠? ETF 상품 중에 주가가 폭락하면 돈 버는 거죠. 저번 주 2차 전지 인버스가 수익률이 제일 높았어요. 한 17%? 한 그 정도 수익 났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2차 전지 폭락 하니까 손 다 털고 그 돈 2차 전지 인버스 이동했거든요. 오늘 인버스 전부 20 몇 %씩 다 폭락했죠. 최소한, 그죠? 이 2차 전지에서 신용 반대 매매로 천신이 다 털리고 아예 퇴출당하고 그나마 신용 미수가 아닌 내 돈 갖고 버틴 사람들 상당수는 2차 전지 인버스로 이동했는데 오늘 또 엄청난 손실을 입은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정권가는 찌라시는 뭐라 이야기해요? 죽은 사람, 돈꾼 사람은요, 일절 거론도 안 해요. 아무도 적어도 예상도 못 해놨고, 마치 알고 있었다는 둥, 오늘 저녁, 내일 아침 되면요, 대부분 찌라시를 또 그래 만들겠죠.
바닥에서 대거 2차전지 매수한 개미들 떼돈 벌었다. 대박 났다. 돈 벌었다. 열심히 띄우겠죠. 그래야 또 돈 들고 들어오니까 그게 이 바닥이라는 거죠. 대부분요. 90% 이상은 2차전지 투자가 다 죽었어요. 에코프로만 해도 신용, 그죠? 100몇십만 원대 60만 주 있다가 지금 60만 원대 20만 주 남아 있었어요. 최소한 66%는 반대매매 나가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쫄딱 망해서 죽은 사람이 100명인데 돈 번 사람 한 명을 부러워하고 있다? 그거는요. 투기예요, 투기.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지 투기를 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헤지펀드, 공매도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휘둘릴 필요 없어요. 최소한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결단이라는 결단. 그리고 내년 그죠? 상반기까지 됐으니까 그때까지는 우리한테 시간을 벌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이 올라야 돈을 버는 구조로 했죠. 물론 경제적인 요건이나 사회적 어떤 각 기업의 실정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겠죠. 거기에서 아니다 싶으면 선물에서 대거 팔아치우고 하락 배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공매도는 소수의 나쁜 놈들의 움직임이지만요. 이 선물이란 거는 거대 집단들의 합법적인 투자 행위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려앉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기가 좋죠. 반도체든 뭐든 모든 경기든 전반적인 여건 모든 게 바닥을 찍고 있어요. 이 바닥에서 시행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으니까 좋아진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요. 돈 버는 회사 그죠? 꾸역꾸역 사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에도 하락하는 거 있었죠. 근데 쏠림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 쳐도 급락한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은 보면 안 돼요. 여전히 금리는 5% 이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적자 나는 기업들, 뭐 공매도 없다고 주식이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이런 장에도 내일도 한가 갖고 폭락하는 거 나와요. 왜? 실적이 엉망이고 안 받쳐주면 원래 시장 본래의 기능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개인들은 그죠?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신약 개발한다, 뭐 한다, 말도 안 되는 그런데 휘둘리지 말고요. 냉정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을 바닥에 사서 시간으로 승부해야 돼요. 시간으로. 그죠? 느긋하게 시간으로 승부해야지. 조급하면 지는 게임이에요. 에코프로 같은 거요. 에코프로 같은 게 실적 보면 올해 연간 실적이요. 올해 연간 실적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한 7천억 정도 예상을 해놨어요. 그 정도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7천억. 그럼 7천억 버는데 와 이거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건가요? 7천억 버는데 시가총액이 한 20조. 그러면 환산해 봅시다. 시가총액이 그죠? 20조니까. 그러면 10조에 3천억 번다. 그러면 1조에 300억 버는 거죠. 시가총액 1조면 300억 번다. 이런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요. 지금 코스닥에는요. 종목들 보면 실적 좋은 거 300억 버는데 시가총액 1000억도 안 하는 거 셌어요. 그럼 그런 종목은 뭐죠? 자동차 부품 만드니까 밸브를 넣고 자동차 배터리 만드니까 곱하기 10 해준다? 집단 체면이죠. 저 같으면요. 계속 얘기해요. 나는 시간이 나의 가장 큰 무기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종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이다. 근데 300억 번다. 올해는 300억 넘게 벌 것 같다. 그런데 그러면 이 회사는 자동차 시트 만드니까 소외되고 이 회사는 배터리 만드니까 곱하기 10배를 해주는 게 맞다.
어느 논리가 맞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매국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식이란 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최소한 지금은요, 개인들, 동학개미들, 주식이 뭔 줄 모르는 수준 이하의 사람들은 다 걸러졌어. 걸러진 게 아니고 다 죽고 나가고 없는 거죠.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이제는 게임을 펼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 같은 그런 흐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데 그동안 소외된 종목군들이 이제는 오히려 각광받을 수도 있다. 왜? 그런 시장을 만들고자 지금 여러 가지 제도를 뜯어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투기를 해서 돈을 벌지, 아니면 정석으로 진짜 투자란 걸 해서 돈을 벌지 지켜볼 일이죠. 저는요, 후자로 생각합니다. 왜? 고금리 시대는 지속되는 거예요. 공매도 하나 스톱됐다고 끝없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늘은 쇼커버링 때문에 외인들이 사줬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외인들이 언제까지 계속 사줄 거라? 그건 착각하는 거죠. 공매도 친 만큼 어느 정도 상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누가 사줄까요? 그때는 막자 탄 사람이 물리는 거예요. 그게 시장 논리니까. 그죠? 지금 고갱의 딱금은 45조. 그죠? 또 신용도 16조대. 지금 다 바닥이에요. 절벽이에요. 돈이 없어요. 그만큼 시장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목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전 종목이 확 올라간다 그러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차례차례 키 맞추기 하겠죠. 얘가 조금 오르면 얘에 비해서 얘가 소외됐다. 얘가 오르고 또 얘가 오르고 얘가 오르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순환에 돌면서 키 높이를 해나갈 것이다. 종목도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안 오른다고 조급해하면 안 돼요. 그거 팔라서 오르는 테마, 오르는 종목 쫓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은 또 조정받고 내가 팔한 그 종목이 또 반등 나와요. 엇박자 나오면요, 오히려 돈을 손실을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느긋해야 돼요. 최소한 내년 총선까지 본다는 기분으로 느긋하게, 가급적이면요, 매매 횟수를 줄이는 게 훨씬 유리해요. 내가 열심히 막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거나 지금부터 내년 4월달까지 종목을 분산해서 가만히 들고 가나 누가 수익이 높을 것 같아요? 매매 횟수를 줄이는 게 지금 훨씬 유리한 시점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하는 게 맞다. 개인적으로 희망이 있다면, 물론 요거는 제가 쓰는 소설이죠. 나라면 일하겠다. 내가 지금, 이거는 총선 있죠, 총선. 이거는 모든 거는 이제 시나리오죠, 시나리오. 주식쟁이는 꿈을 꿔야 되니까. 그래서 만일 내가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라면 1차 김포시, 2차 공매도. 이 공매도의 파급력은 최소한 1,400만 편은 확보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로 카운터펀치 한 방 날리는 거는 뭐가 좋을까? 소설이지만 제가 권한이 있으면요, 저는 연기금 관련자들 부르겠어요. 그리고 국내 주식, 야, 국내 주식 지금 PBR 0.8이라며 싸다면서. 근데 외국 주식, 너희들이 열심히 사들이는 외국 주식, 미국 주식은 PBR이 넘잖아. 지금 P가 오히려 붙어 있잖아. 그러면 저평가된 국내 주식을 사는 게 맞아? 아니면 P가 붙어 있는 고평가된 미국 주식 사는 거 맞아? 뭐가 맞아? 내 생각에는 저평가된 PBR 0.8에서 머물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여기 비중 늘리는 게 정당한 방법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하고 연기금 수장한테 저는 물어보겠어요.
혹시나, 그죠? 연기금 수장도, 나도 저평가된 국내 주식 비중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비중을 늘릴 것이다. 연기금에서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주면 어떨까? 오늘요, 이렇게 대폭등을 했는데도 실제 보면요, 연기금 코스피에서 한 260원대 팔았어요. 코스닥에서 한 700억 정도 매수하고. 그러니까 연기금도 지금 존재감이 없어요. 그 돈 어디다가 다 투자하고 쎄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일요, 연기금이 본격적으로 이거 딱 가세를 한다? 그러면요, 3,000포인트도 쉽게 넘을 것 같아요. 왜? 그만큼 바닥이고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용미수 없고 공매도 없고 걸림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상상 외의 폭등장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혼자 소설을 쓰고 있어요. 이거 흐르는 분위기가 뭔가 연기금에서 뭔가 좀 해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어떤 주식을 주식으로 뭐 어떤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이거는 질문사항이죠. 질문사항인데 여당에서 똥줄 타서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당, 야당보다는 제3 세력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죠? 제3 세력. 이 부분은요,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요, 매매도 하루에 2%, 3%, 4% 퐁당 오르면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두고, VI 확 걸리고 급등 나오고 하면, 그때 뭐 분할매로 들어가도 지금은 충분한 흐름이다. 지금요, 어설프게 뭐 2%, 3% 조금 먹었는데, 팔아버리죠. 한 번, 두 번 이래, 조금 한 며칠만 이래 지나면요, 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공포를 극복하고 최저 바닥에서 샀는데, 한 10% 먹었는데, 좋다고 팔았는데, 팔고 나면요, 살 게 없어져요. 내가 10% 먹고 판 거 20%에 다시 사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지금 초동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은 느긋해야 돼요. 욕심을 내도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바닥에서 조금 반등할 때 좋다고 팔 필요 없다는 거죠. 최소한 VI 한번 나올 때 판다. 그 외에 장중에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내가 버틴다. 그게 훨씬 현명한 대응의 어떤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38분요? 예. 그러면,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은 대충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죠? 뭐, 쉽게 얘기하면 즐기는 시기. 겁낼 필요 없다. 외국인들 다 떠나네, 어떠네. 그런 거 그냥 무시. 그래도 충분하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떠난다는 거, 헤지펀드는요, 일부라는 거. 그건 아주 일부예요. 뭐, 조지 소로스의 뭐, 캔턴 펀드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인 헤지펀드들이 움직이는 거. 그 일부다. MSCI 지수 선진국 편입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그 편입해봐야 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한 번도 편입이 돼 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거 편입됐다고 공매도 전면 부활 죽었다 깨나도요. 우리나라 시장은 더 이상 못 가요. 박스권에 딱 갇혀가지고 얘네들 놀이터밖에 안 돼요. 그거는 100% 장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느긋하게 봅시다. 겁내지 말고. 그리고 실적 좋은 애들요. 지금 바닥에 늘린 종목들 엄청 많거든요. 2차전지에 목숨 걸고요. 거기 배팅 하려 하지 말고 바닥에 늘린 좋은 종목들 사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요. 훨씬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분간은요.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뭐 세상에 또 다른 전쟁만 안 난다 하면. 네.
어쨌든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뭐 촬영하고 또 이후에 관심 있는 종목 찍기 위해서 시향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